저는 44살, 결혼 20년 차 아내예요. 어젯밤 저는 또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남편은 거실에서 소주병을 비우고 있었고, 아이들은 방문을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이게 제 결혼 20년의 현실이에요. 제 본명은 남편 사연과 묻혀 있어서 오늘은 가명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를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지혜롭다는 뜻인데 솔직히 지금 제 인생을 보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년 전 저는 행복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죠. 그는 성실했고 술도 안 마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거울 속 제 얼굴에는 20년의 고통이 새겨져 있어요. 다크서클, 주름 그리고 포기한 눈빛.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행복했던 신혼부부가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술, 그리고 한 남자의 무책임. 2008년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회사 그만두고 가게 할래. 저는 반대했어요. 당연히. 하지만 남편은 화를 냈고 며칠간 말도 안 했어요. 결국 저는 굴복했죠. 알았어, 해봐.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어요.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걸. 가게는 처음엔 잘 됐어요. 손님도 많았고 매출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죠. 남편이 가게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 되고 한 병이 매일 밤이 됐어요. 저는 매일 밤 가게로 갔어요. 아이를 재우고 외투를 걸치고 새벽 일시에 남편을 데리러 손님들과 어울린다며 장사한다며 가게 문 닫는 시간이 되면 남편 데리러 갔죠. 취해서 집에 못 올까봐 사고 칠까봐. 하지만 남편은 화를 냈어요. 왜 와? 장사 방해하지 마. 손님들이랑 얘기하는데 분위기 깨. 저는 그래도 갔어요. 매일. 새벽 3시 남편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저한테 욕을 하면서 저는 울면서 아이를 안고 있었고 그때부터였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한 게 엄마 아빠 술 먹었어? 그럼 나 방에 있을래. 무서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어린 시절과 똑같았거든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피해 방에 숨던 어린 저. 그 악몽이 제 아이들에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2011년 여름에 가게는 결국 망했어요. 남편은 울었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가게를 접은 후 남편은 집에만 있기 시작했어요. 일도 안 하고 구직도 안 하고 그냥 술만 마셨어요. 매일. 지금 이 순간도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어요.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술만 마시면서 저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회사 가서 8시간 일하고 퇴근해서 저녁 만들고 설거지, 빨래, 청소 다 혼자 해요. 생활비도 제가 다 벌어요. 월급 200만 원. 17살 아들 알바비 50만 원. 부모님이 주시는 30만 원. 조금만. 이걸로 5식구가 살아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너 혼자 잘 살려고? 나 버리고? 법적으로도 이혼 사유가 안 된대요. 저는 갇혔어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이게 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결혼 20년. 하지만 행복했던 날은 얼마 없었던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 지금부터 저의 20년을 들려드릴게요. 2004년 서울. 저는 24세였어요. 회사에 다녔는데 작은 무역회사 사무직이었죠.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고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평범한 20대였죠. 그해 여름 한 남자를 만났어요. 소개팅이었는데 친구가 소개해줬어요. 수진아, 괜찮은 남자 있어. 한번 만나볼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다녀 성실해. 술도 안 마셔. 술도 안 마신다는 말에 혹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어릴 때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이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술 안 마시는 남자가 좋았어요. 소개팅 날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 남자, 지금의 남편이 앉아 있었죠.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점잖아 보였고, 안녕하세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은 건설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현장 관리직이라고 했어요. 월급은 200만 원 정도, 2004년 기준으로 괜찮은 수입이었죠. 취미가 뭐예요? 등산이요. 주말에 자주 가요. 술은 드세요? 거의 안 마셔요. 체질이 안 맞아서.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은 괜찮겠다 싶었죠. 몇 번 더 만났어요.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산책도 했고 남편은 성실해 보였어요. 말도 많지 않았지만 거짓말은 안 하는 것 같았고 6개월 후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1년 후 결혼을 약속했고 부모님께 인사드렸고 남편 부모님도 만났어요. 양가 모두 찬성했죠. 2005년 5월 결혼식을 올렸어요. 저는 25세, 남편은 28세였어요. 작은 결혼식이었는데 하객 100명 정도.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고 3박 4일. 행복했어요. 이제 내 가정을 꾸리는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돌아와서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서울 외곽 작은 아파트, 전세였죠. 5천만 원. 남편이 모은 돈 2천만 원, 저희 부모님이 3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신혼 초반은 좋았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녔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저도 계속 다녔고 맞벌이 부부였죠. 저녁이면 함께 장을 봤고 함께 요리했고 TV를 보며 웃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했어요. 2006년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는데 이름은 지훈. 저는 엄마가 됐고 육아휴직을 냈어요. 1년 동안 아이를 키웠고 남편은 열심히 일했어요. 가장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식이 잦아졌죠. 오늘 회식이야. 또 어쩔 수 없어 상사가 가래. 남편은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술 마셨어? 조금. 체질 안 맞는다며? 회식인데 어쩔 수 없잖아.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회사 생활이니까. 하지만 점점 잦아졌어요. 주 1회에서 주 2회, 주 2회에서 주 3회. 저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떠올랐죠. 설마 이 사람도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신혼인데 아이도 갓 태어났는데 참았어요. 2008년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회사 그만둘까봐. 왜? 무슨 일 있어? 회사가 별로야. 승진도 안 되고. 그래도 월급은 나오잖아. 사업하고 싶어. 사업? 작은 가게 하나 차릴까 해. 저는 놀랐어요. 무슨 가게? 치킨집이나 술집. 돈은? 대출 받으면 돼. 빚지는 건데? 빚 아니야. 투자지 성공하면 다 갚아. 저는 반대했어요. 안 돼. 위험해. 왜 나만 믿어주지 않아? 믿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넌 항상 그래. 부정적이야. 남편은 화를 냈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결국 저는 굴복했죠. 알았어 해봐. 진짜? 응 대신 조심해. 빚 많이 지지 마. 걱정 마. 잘할게. 2008년 가을 남편은 회사를 그만뒀어요. 퇴직금으로 1,500만 원 받았고 거기에 대출 5천만 원. 총 6,500만 원으로 가게를 차렸어요. 위치는 서울 외곽주택가 작은 호프집이었죠. 테이블 10개, 주방 하나. 남편은 의욕이 넘쳤어요. 잘 될 거야. 장사 잘하면 빚 2년 안에 갚아. 오픈날 저도 가게에 갔어요. 손님이 꽤 왔는데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남편은 열심히 서빙했고 치킨도 튀겼고 술도 따랐어요. 첫 달 매출 800만 원, 나쁘지 않았죠.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손님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한잔 하세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에이, 왜 그러세요? 한 잔만? 그럼 한 잔만. 한 잔이 2잔 되고 2잔이 한 병 됐어요. 매일 밤 남편은 취했어요. 가게 문 닫는 시간은 밤 12시였는데 손님이 있으면 새벽 2시까지도 열었고 그때까지 술을 마셨어요. 집에 오는 건 새벽 3시. 저는 걱정됐어요. 아이 재우고 가게에 갔죠. 여보, 집에 가자. 왜 와? 손님 있잖아. 손님들 다 가셨잖아. 조금만 더. 남편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정리도 안 하고. 정리하고 가자. 내일 해. 술 그만 마셔. 왜?
내 가게인데 내가 마시면 안 돼? 말싸움이 시작됐고 결국 저는 화가 나서 혼자 집에 왔어요. 남편은 새벽 4시에 들어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2009년 매출은 괜찮았어요. 월 평균 1,000만 원. 하지만 순이익은 별로였죠. 재료비, 월세, 대출이자, 그리고 남편이 마신 술값.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술 좀 줄여. 왜? 술값이 너무 많이 나가. 얼마나 나간다고? 한 달에 100만 원 넘어. 뭐? 그렇게 많이? 응, 장부 확인해봐. 남편은 장부를 받고 놀랐어요. 진짜네. 그러니까 술 좀 줄여. 알았어. 하지만 달라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마셨고, 그 다음 날도. 저는 포기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2010년 둘째가 태어났어요. 딸이었는데 이름은 서연. 저는 다시 엄마가 됐고 두 아이를 키우며 남편 가게 걱정까지. 힘들었어요.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술을 마셨고 가게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단골이 줄었고 새 손님도 안 왔고 남편이 취해서 손님한테 실수하는 일도 있었어요. 사장님, 주문한 거 안 나왔어요. 아, 죄송합니다. 깜빡했네요. 벌써 30분 넘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손님이 화내고 나갔고 리뷰도 나빴어요. 사장님이 술 먹고 이래요. 비추. 서비스 엉망 안 갈 거예요. 매출이 떨어졌어요. 월 8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적자였고 대출 이자도 못 갚았어요. 연체가 시작됐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가게 접어야 할 것 같아. 왜? 적자야 더하면 빚만 늘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언제까지? 모르겠어. 근데 포기할 순 없어. 빚은 어떡하고? 갚으면 되지. 뭘로?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2011년 여름 가게가 망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고 월세를 못 냈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문을 닫았어요. 3년 만이었죠. 빚은 남았어요. 대출금 5천만 원, 이자까지 합쳐서 6,500만 원. 남편이 마신 술값은 계산도 안 했고 가게를 정리하던 날 남편은 울었어요.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울고 있는 남편을 보니 더 할 말이 없었어요. 2011년 가을, 남편은 집에만 있었어요. 일을 안 했고, 구직 활동도 안 했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TV를 보거나, 핸드폰만 보거나. 저는 물었어요. 일 안 구해? 구하고 있어. 뭘? 여러 가지 알아보는 중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달이 지났고, 두 달이 지났고, 여전히 집에만 있었어요. 생활비가 문제였어요. 남편 수입이 없었고, 제 수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월급 150만 원, 월세 5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 50만 원, 아이들 학원비 30만 원. 남는 게 없었어요. 아니, 모자랐죠.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엄마, 돈 좀. 얼마? 50만 원만. 왜? 남편 월급은? 지금 일 안 해. 왜? 가게 망해서.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줄게. 근데 언제까지 이럴 거니? 빨리 일 구할 거예요. 남편한테 말해 가장이면서 뭐 하냐고. 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일 좀 구해줘. 알아. 언제? 곧. 곧이 언제야? 한 달째야. 알았어. 시끄럽게.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놀랐죠. 남편이 이렇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술을 사왔어요. 소주 2병. 왜 술 사왔어? 마시고 싶어서. 돈은 어디서? 내 돈 있어. 무슨 돈? 됐어, 신경 꺼. 남편은 혼자 술을 마셨어요. 2병을 다 마셨고 취했어요. 중얼거렸죠. 다 내 잘못이야, 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술을 마셨고 그 다음 날도 매일. 저는 걱정됐어요. 알코올 중독되는 거 아니야? 2012년 남편은 친척의 도움으로 용접 일을 배웠어요. 삼촌이 용접 공장을 운영했고 거기서 일하며 배우기로 했죠. 일 구했어. 어디? 삼촌 공장. 급여는 일당으로 받아 하루 5만 원.
한 달이면 150만 원이네. 응. 저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일하는구나.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돈을 집에 안 가져왔어요. 여보, 이번 달 급여 줘. 아직 안 받았어. 언제 받는데? 이번 주말. 주말이 지났고. 급여 받았어? 응. 어디 있어? 일부는 빚 갚았어. 얼마나? 100만 원. 나머지는? 필요한 거 샀어. 뭘? 작업복이랑 공구. 그럼 남은 거는? 없어. 뭐? 없다니까. 저는 화가 났어요. 생활비는 어떻게? 내가 벌잖아. 내 월급으로 어떻게 다 해? 모르겠어. 남편은 관심이 없었어요. 다음 달도 똑같았어요. 돈을 안 가져왔고. 어디 썼어? 빚 갚고 술 마시고. 술? 응. 얼마나 마셨는데? 삼촌이랑 매일 한 잔씩. 그게 얼마야?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는 기가 찼어요. 150만 원 중 빚 100만 원, 술값 50만 원. 생활비는 제로. 이게 반복됐고 저는 다시 부모님께 손을 벌렸어요. 매달. 2013년 남편의 음주가 심해졌어요. 매일 마셨고 퇴근하고 오면 취해 있었어요. 집에 와서도 더 마셨고 저는 말했어요. 술 좀 그만 마셔. 왜? 매일 마시잖아. 그게 뭐? 건강 안 좋아져. 내 건강 내가 알아서 해. 애들도 보잖아. 애들이 뭘 알아? 저는 포기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술 먹었어? 응. 그럼 나 방에 있을래. 왜? 무서워.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릴 적 제 모습이었죠. 아버지 술 먹고 오는 날 방에 숨어 있던 저. 이제 제 아이들이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2015년 남편이 용접 일도 그만뒀어요. 왜? 몸이 안 좋아. 어디가? 허리. 병원 가봤어? 응, 디스크래. 심해? 일 못할 정도는 아닌데 힘들어. 그래도 일은 해야지. 잠깐 쉬었다가 할게. 하지만 다시 일하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고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핸드폰 하고 낮잠 자고 저녁에 술 마시고 자는 게 일과였어요. 저는 지쳤어요. 일 좀 해. 몸이 안 좋다니까. 병원에서 뭐래? 쉬래. 언제까지? 모르겠어. 생활비는 내가 다 벌어. 그럼 어쩌라고? 당신이 벌어야지. 지금은 못해. 또 싸웠고 그날도 남편은 술을 마셨어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집에서 일했어요. 남편도 집에 있었고 하루 종일 함께 있게 됐죠. 지옥이었어요. 남편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어요. 11시쯤. 일어나서 거실로 나왔고 밥 줘. 직접 해 먹어. 왜? 밥도 안 해줘? 나 일하고 있어. 재택근무잖아. 집에 있으면서 밥도 못 해?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밥을 차려줬고 남편은 먹고 나서 다시 눕거나 TV를 봤어요. 하루 종일. 저는 일하는데 남편은 놀았어요. 저녁이 되면 술을 마셨고 저녁 뭐야? 반찬 있어 먹어. 술 사왔어? 없어. 왜 안 사왔어? 돈 없어. 돈 없으면 어떡해? 당신이 사오든가. 나도 없어. 그럼 오늘은 못 마시는 거야. 남편이 화를 냈어요. 이게 집이야? 술도 없어? 돈 벌어와서 사. 뭐? 당신이 돈 벌어와 그럼 술도 사줄게.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2021년 아들 지훈이가 고등학생이 됐어요. 용돈이 필요했죠. 엄마 용돈 좀 줘. 얼마? 한 달에 10만 원만. 알았어. 하지만 저도 돈이 빠듯했고 지훈이에게 미안했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일 안 해? 몸이 안 좋으셔. 그럼 병원 가야지. 가셨어. 그래서? 쉬래. 언제까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친구들은 아빠가 다 돈 벌어와 근데 우리 아빤. 지훈아.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힘드시는 거 알아. 지훈이가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울었어요. 아이에게 미안했어요. 2022년 지훈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알바할래.
왜? 공부해야지. 괜찮아, 주말에만 할게. 그래도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지훈아. 엄마야말로 고생하세요. 아들이 벌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50만 원 생활비에 보탰죠. 남편은 여전히 집에만 있었고 아들이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2023년 딸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사춘기였고 아빠와 말을 안 했어요. 서연아, 아빠한테 인사해. 싫어. 왜? 아빠 싫어.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가 뭘 해줬는데? 서연아, 진짜야 집에서 놀기만 하잖아. 술만 마시고. 딸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고 남편은 딸의 말을 듣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그냥 술을 마셨어요. 2024년 현재 결혼 20년이 됐어요. 하지만 행복한 날은 얼마 없었어요. 처음 5년 정도. 그 이유는 고통이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어요. 하루 종일. 아침 늦게 일어나서 TV 보고 핸드폰하고 낮잠 자고 저녁에 술 마시고 자고 반복이에요. 생활비는 제가 다 벌어요. 월급 200만 원, 아들 알바비 50만 원, 부모님 지원 30만 원. 총 280만 원으로 5식구가 살아요. 빠듯해요. 아니, 모자라요. 남편은 돈을 안 벌어올 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안 해요. 설거지, 빨래, 청소 다 제가 해요. 일하고 와서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지쳐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집에 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줘. 내가 왜? 당신은 집에 있잖아. 그래도 난 남자야. 남자면 뭐? 남자가 집안일해? 돈도 안 버는데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뭐? 남편이 화를 냈어요. 돈 얘기하지 마. 사실이잖아. 나도 일하고 싶어. 근데 몸이 안 좋다니까. 그럼 병원 가. 갔어. 그래서? 쉬래. 몇 년째 쉬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술을 마셨어요. 지난주 일요일 제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 청소기를 돌리는데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잠깐 비켜줘. 청소해야 해. 지금? 응. TV 보는데. 그럼 방에서 봐. 왜 내가 가야 해? 청소해야 하니까. 나중에 해. 지금 하고 싶어? 시끄러워, 그만해. 저는 화가 났어요. 왜 당신은 청소도 안 해? 집에 있으면서? 내가 왜 해? 돈도 안 벌면서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또 돈 얘기야? 사실이잖아. 남편이 일어났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만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아빠, 엄마 힘드시잖아요. 도와드려요. 너는 뭔데 끼어들어? 전 아들이에요. 끼어들 수 있어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부탁하는 거예요. 엄마 좀 도와드리라고요. 남편이 지훈이에게 소리를 질렀고 저는 아들을 막아섰어요. 그만해. 아이한테 왜 그래? 그날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밤늦게 취해서 돌아왔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안일을 더 안 했어요. 저항이었죠. 심지어 자기 밥그릇도 안 치웠어요. 설거지해. 싫어. 왜? 하기 싫어서. 그럼 나보고 하라고? 그래. 왜? 넌 주부잖아. 난 직장인이야. 주부이기도 하잖아. 저는 기가 찼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다. 현재 저는 이혼을 생각해요. 매일. 하지만 못해요. 이유가 있어요. 첫째, 남편 동의 없이는 어려워요. 파경 이혼까지도 남편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거부했어요. 이혼? 절대 안 해. 왜? 이혼할 이유가 없어. 이유? 당신이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안 하는데? 그게 이혼 사유야? 충분하지. 법적으로는 아니야. 남편이 법을 찾아봤더라고요. 이혼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했고 재판 이혼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럼 합의 이혼하자. 싫어. 왜? 너 혼자 잘 살려고? 뭐? 나 버리고 내 인생 살려고 그러지? 당신이 날 버린 거야. 무슨 소리야? 돈도 안 벌고 집안일도 안 하고 술만 마시면서 뭐가 남편이야. 그래도 난 집에 있잖아. 집에만 있으면 뭐해? 남편은 끝까지 거부했어요.
둘째 아이들. 지훈이와 서연이 이혼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 남편한테서? 돈도 안 버는 사람한테? 불가능해요. 그럼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해요. 월급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요? 월세도 내야 하고, 식비도 내야 하고, 학원비도 내야 하고. 불가능해요. 셋째, 세상의 시선. 이혼녀, 40대 이혼녀, 두 아이 데리고. 재혼은 어렵겠죠. 평생 혼자 살아야 할까? 무서워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혼을 못해요. 그래서 참아요, 매일. 하지만 한계예요.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어제 남편과 또 싸웠어요. 생활비 때문에. 이번 달 30만 원 줘. 왜? 재료비. 무슨 재료? 그냥 필요한 거. 없어. 왜? 돈 없어. 월급 받았잖아. 다 썼어. 뭐해? 생활비. 거짓말 또 술 마셨지? 남편이 화를 냈어요. 술 마시면 어때? 돈이 없잖아. 그럼 내가 벌어. 내가 벌고 있잖아. 더 벌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벌어와. 가장이잖아.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래. 소리 지른다. 2년이. 남편이 욕을 했어요. 저는 울었어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워 울었어요. 한참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결혼 20년, 행복한 날은 몇 년?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을 때까지? 무서워요. 오늘 아침 지훈이가 물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아빠랑 또 싸우셨죠? 응. 이혼하면 안 돼요? 어렵단다. 왜요? 복잡해 어른들 일이야. 전 엄마 편이에요. 고마워, 지훈아. 지훈이가 안아줬어요. 17살 아들이 엄마를 위로해주는 거예요. 저는 또 울었어요. 아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현재 저는 여전히 이 집에 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매일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고, 남편 눈치 보고. 이게 제 일상이에요. 언제까지 이럴지 모르겠어요. 변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아니면 제 인생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다는 것.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결혼 20년 차 40대 아내. 생활비도 못 받고 집안일도 혼자 하고 술 마시는 남편과 함께 사는 한 여성의 진짜 이야기. 혹시 저와 비슷한 분 계신가요?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그리고 조언도 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참아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저는 오늘도 버텨요. 내일도 버틸 거예요.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요. 하지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